컨텐츠 무상 공유 카필레프트 운동을 펼치는 셀수스 협동조합에서 이번에 또 사고를 쳤습니다. 또 책이 나왔습니다. 2018년에 카필레프트 우주선을 쏘아올리다라는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카필레프트 톨스토이의 어깨에 올라타다 라는 제목으로 12명의 지은이가 단편 소설을 무상 공유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작품을 무상 공유하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 드라마, 웹툰, 연극 등 2차적 저작물을 마음껏 어떠한 사용료도 내지 않고 공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을 이번에 펼쳤습니다. 이 책에 참여하신 분이 몇 명이라고요? 네, 12명인데 12명을 다 모시려니까 좀 코로나 방역 위반이 돼서 할 수 없이 한 분만 모셨습니다. 네, 이번에 작가로 참여하신 김영진 작가랑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어떻게 이 작업에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이제 제가 쓴 영화 시나리오가 시내 21에 당선됐었던 이사이사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네, 영화로도 네, 만들어져서 네. 흥행에는 아주 참패했습니다. 그 드라마, MBC 드라마 이제 스쿨버스라는 드라마를 제가 썼는데요. 그걸 쓰면서도 제 스스로 마음 한구석에 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이고, 앞서 내가 본 영화들 소설에서 다 모티브를 따고 베낀 건데, 예를 들어서 이사이사라는 영화는 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짐이 섞이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이에요. 그렇죠. 이거 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상황에 맞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MBC 드라마 스쿨버스는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폐교당해서 학생들이 어떻게든 학생 수를 늘리려고 마을에 있는 할머니도 입학을 시키고 막 이런 내용의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사실 제가 이 스쿨버스 드라마를 쓰기 전에 스웨덴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경찰서가 사라지면서 경찰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너무 착해가지고 사람들이 범죄를 안 저지르니까 경찰서에 잡혀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웨덴 경찰들이 어떻게든 범죄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영화를 보고 모티브를 얻으셨다. 네,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양심 선언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글을 쓰면서 제 스스로도 약간의 뭐 미안한 마음, 창피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 앞서 그런 사람들의 글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 창작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소설 백판혁명이라고 그 단편 소설을 이번에 그 카필레프트 톨스토이 어깨에 올라타다 단편 소설집에 기꺼이 흔쾌히 내놓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백판혁명이 바로 김영진 작가님 쓰신 거군요. 네네. 백판 그러면 우리 옛날에 네. 세운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이렇게 무단으로 빼던 그런 판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판에 갖는 어떤 이미지가 우리가 지금 무단 공유, 무단 공유가 아니고 무단 공유하니까 약간 뭐 훔쳐온 것 같아요. 그죠? 무상 공유, 네. 무상 공유의 정치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그 뭐 김찬희 선생님도 저랑 나이가 연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젊은 거 아닌가요? 네, 그 백판이라는 게 사실 세운상가에서 사다 보면은 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열에 사라진 노래들은 라이센스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백판은 그 검열 없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 누군가 정권이 잡아서 노출되지 않은 것을 네. 누구나 듣게 하는, 네. 어떻게 보면 무상 공유, 저작권 없이 나온 것들이 그런 아주 좋은 사회 발전 향상에 그러니까요. 한 예로 들어서 권력의 포갑이 사라진 상징이 바로 이제 백판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퀸의 Another Brick in the Wall 이거 없었잖아요. 그 당시. Another Brick in the Wall은 쫙 잘리지. 핑크 프로이드입니다. 퀸입니다. 퀸. 핑크 플로이드. 네네, 핑크 플로이드. 실수라. 더 월입니다. Another One Bites the Dust. 그리고 요거 삭제. 라이센스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Another를 하니까 헷갈리네. 예. 그 더 월 앨범은 아예 발매가 안 됐죠, 라이센스.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 당시 뭐 제가 알기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맞아. 사우스 코리아 두 군데서만. 옛날에 영화 중에서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네네. 최민수 나왔나요? 네, 최민수가. 최민수가 네. 멋진 영화를 만들어서 다 그래서 다들 막 감동을 받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잘 보니까 평생 본 할리우드 영화를 전부 짜깁기해서 만든 것이다. 네. 이런 것이 있었죠. 예.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를 얘기한 거지만 사실 인간의 창작품이란 게 사실은 그런 식으로 과거에 누군가가 쌓아놓던 창작품 위에서 자신의 상상력이나 아이디어를 살짝 더한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톨스토이의 어깨에 살짝. 어깨 살짝. 이런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올라타는 거죠. 네. 그거 말씀하신 김찬희 선생님 말씀하신 그 영화 할리우드 기대의 생애처럼 저는 영화 무간도가 나왔을 때 홍콩 영화 나왔을 때 그거잖아요. 스토리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조직으로 한 명을 신고 위독과 양조위가 나는데요. 거꾸로 경찰. 예, 경찰은 조직폭력에 신고. 그렇죠. 사실 이 얘기들 홍콩 영화에 무궁무진장 많았어요. 근데 무간도가 좀 흥미로웠던 거는 네. 동시에 이루어졌죠. 그렇죠. 보통은 조직폭력배가 자기 조직원을 형사에 심고 형사가 조직폭력에 들어 이런 평면적인 구조였는데 무간도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입체적으로. 예. 요게 이제 재밌었는데 한국의 영화 신세계라고 신세계. 예, 이정재 씨가 나왔던 최민식 나왔죠? 최민식 나오고 황정민 나왔던 영화들 보면은 무간도를 기본 바탕으로 까는 상태에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나를 조직에 심었던 저 사람이 살해를 당하면서 내가 이제 누군지 모르는 상황. 증명할 길이 없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어깨 살짝 얹었네. 네, 어깨 살짝 얹었죠. 네. 근데 영화 신세계가 이제 한국에서 대박이 나고 흥행에 성공했는데 이거를 갖고 누군가 뮤지컬이나 연극을 하려니까 이 저작권은 내 거다. 나 이때 허락을 맡아야 된다. 사실 허락으로 치면 무간도 영화 감독님한테 맡아야 되고 무간도 영화 감독님은 뭐 오래전에 돌아가신 홍콩 영화 작가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 제가 말이죠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의 현대 문명을 만든 큰 역할은 이 물리학 아닙니까? 네. 물리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뉴턴이죠. 네. 뉴턴이 만약에 자기의 방정식에 저작권을 걸어갖고 내 방정식 한번 쓸 때마다 저작권료 내라. 네. 이랬으면 인류의 진보가 있었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뉴턴 씨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발견들 열역학 법칙 같은 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동료가 과학자한테 If I had seen further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것뿐이다. 네. 아니 뉴턴 같은 천재도 이렇게 겸허하게 네. 무슨 우리 같은 범인들이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지가 전부 창의성으로 만들었다고. 그쵸. 이건 좀 인류에 대한 좀 도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저도 이제 프롤로그를 하나 썼습니다. 찬희 쌤. 예. 그런데 이제 예. 우리 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둘은 저작권을 무시하는 건가? 아니죠. 예, 카피라이트라는 저작권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죠. 근데 저작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어깨 위에 올라탄 거 그거를 인정해야 되죠. 그게 또 창의성이죠. 그걸 또 인정 안 하면 인류의 진보가 이루어지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네. 지금의 개인의 저작권이 어떻게 돼 있냐? 네. 사후 70년이에요.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50년이었다가 이게 미국이 자꾸 늘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쫙 보장이 되고 내가 죽고 나서도 70년 동안 보장되니까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의 어떤 직접인 전통과 어떤 그 지식 생산물에 대한 지나친 독점, 배타적 독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롤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이런 제도에, 이런 발상에, 이런 관습에, 이런 세태에 반기를 든다. 인류가 함께 만들어온 지식 생산물은 모두가 자유롭고 공유하고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우리는 외친다. 지식과 정보는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네. 저작권은 필요한 정도로만 인정하자.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공자산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인류의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기획한 셀수스 협동조합이 찬희 쌤이 앞에서 콘텐츠 무상 공유 카피 레프트 운동을 펼친 이제 셀수스 협동조합인데요. 이 독점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을 사후 70년을 보장해주는 독점. 그다음에 지금 음악이나 저작권 실현 이런 것들은 다 독점입니다. 이 독점을 누가 하냐? 대기업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단체들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일반 창작자들은 자기가 만든 것도 이렇게 의탁을 하고 거기서 몇 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실제적으로 노동을 해서 실제로 만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지 않고 이런 거강꾼 같은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는 올바르지 않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셀수스 협동조합에 참여한 이유도
독점에 반대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저작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중한 저작권을 어느 정도 썼으면 거인의 어깨에 자이언트의 어깨에 올라타서 어느 정도 썼으면 같이 공유함으로써 지구상의 모든 인류들이 피곤하지 않고 자원도 절약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셀수스 협동조합의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병진 작가님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네. 콘텐츠 무상 공유의 정신을 함께 나눈다는 게 개인의 창의성이 없다, 부재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네. 다만 자신의 창작물이 갖고 있는 지위와 한계를 겸허하게 느끼고 이런 지적 겸으로부터 네. 인류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마음을 함께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카피레프트 선언이네요. 아, 선언하니까 제가 누구의 선언이 생각나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네, 댓글 네. 이상한 사람들이 다 네,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셀수스 조합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속한 셀수스 조합을 잠깐 소개시키면 이 사이트 주소는 셀수스 CELSUS.org 여기 밑에 나오죠? 셀수스 org고요. 홈페이지에서 사진, 동영상, 오디오, 대본 이런 텍스트 이런 것들을 마음껏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상업적 용도로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인류 모두의 네.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두 톨스토이 어깨에 한 발 어깨 살짝 올라탄 느낌으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공유하고 많이 인류의 지적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거 방송하는 것도 네. 셀수스 사이트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다운받아갖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찬희 여기서 편집해줘.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희 작가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이제 뭐 자선 바자회도 저도 뭐 물건을 내놓고 자선 바자회도 가보면은 자기가 입던 빤스 안 내놓잖아요. 자선 바자회 보면은 이렇게 뭐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좀 크던가 작던가 나한테는 별로 소중하지 않는데 필요하지 않는데 이 신발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그렇죠. 필요하되고 뭐 이렇게 이제 자선 바자회를 하면은 이제 저는 이 공유 운동이 자원 절약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운동이 아닙니다. 지구가 맑고 푸르게 녹색의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유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쓰고 내가 필요하지 않는다면은 누군가에게 내놓고 또 누군가 내놓은 그분한테는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것들을 제가 받아서 또 재창조시키고 이런 운동에 저도 동참을 하고 싶어서 이번 카피레프트 톨스토이 어깨에 올라타다의 그 필자로 지은이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카피레프트 톨스토이 어깨에 올라타다. 출판을 기념해서 셀수스 협동조합에서 만든 동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된 것 같은데요. 알아서 잘 편집해 주세요. 예. 재밌게 나왔네요. 예. 잘 된 것 같은데 윤종님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금. 뭐 됐습니다. 됐죠? 예. 그래도 여기 왔는데 필떡면허게 냉면을 먹고. 그리고 끝나는 거야? 아니 그지. 어떻게 이 프로젝트. 뭐 선언 뭐 그런 걸 읽으래. 선언 밑에 뭐냐? 책도 한번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 아니야? 안 보여줘도 돼. 인서트 칠 거야. 인서트 칠 거야. 오케이. 다 저도 남의 거 베껴서 쓴 겁니다. 예. 근데 저같이 좀 약간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은 자기를 전시킨 사람이 살해당하면서 내 과거를 모르니까 벌어지는 이야기. 근데 영화 신생 무한도에서 시작해서 지난 한 발짝 더 하는데 이 신생에 만들어놓고 그게 다 자기 거래요. 그러니까. 뭐 뮤지컬 뭐 하면 자기한테 맡아야 되고 이거는 조금 뭐 이념이고 뭐 다 떠나서 좀 벌었으면 좀 양심적으로 내놓자 이런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기억 못 하시면 안 돼. 저희는 이제 늙었으니까 알았어요. 이런 거 기억이 안 나요. 할리우드 무관담. 디카프리오 나왔으니까 내가 그걸 딱 땅 옆에서 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그러네.